첫 번째, 삼국의 종교와 학문 중에서도 이제 불교와 도교입니다. 불교와 도교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인데요. 자, 배경은요. 중앙집권국가 발전 과정에서 백성의 사상적인 통합을 위해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 지금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랬었죠. 불교 수용, 율령반포, 왕위의 부자세습 이런 내용들이 중앙집권국가로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왕과 왕실이 그래서 수용에 앞장섰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각국이 어느 왕 때 이 불교를 수용했느냐 혹은 공인했느냐 이 파트는 중요했었습니다. 자, 고구려는 소수림 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었죠.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동진으로부터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교시 때 배웠었죠. 신라는 버풍왕 때 2차 도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침류왕, 버풍왕 다 관련된 부분들인 거고요. 나중에 불교식 왕명을 쓰기도 해요.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버풍왕, 진흥왕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건축, 예술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건축과 예술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도교인데요. 이 도교 부분 별표 하나 정도는 꼭 해주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도교는 산천 숭배 신앙, 신선 사상 등이 유행한 것과 관련되는데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전파된 것이거든요. 이 유행한 것과 관련됩니다. 떨어져서 보시고요. 그런데 이 도교의 핵심 포인트 제가 별표한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도교의 영향을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문화사잖아요. 그러면 유물,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여주겠죠. 그러니 각 유물들의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화사 부분은 사진을 많이 준비했고 여러분은 그걸 감상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신도라는 게 있고요. 연개소문, 도교장려가 있습니다. 산수무늬 벽돌, 백제, 금동, 대양로가 있는데 산수무늬라고 하는 것들은 산 같은 걸 그린 거예요. 산 그린 게 뭐예요? 도교에 보시면 산천, 숭배 이런 내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백제, 금동, 대양로도 있는데요. 사신도와 백제, 금동, 대양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 숭배는 자연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도교의 발달과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자, 봐보세요. 산수무늬 벽돌 보이세요? 산 같은 게 그려진 모습들이요. 그렇죠? 산천을 숭배하는 모습들과 연결시켜서 도교를 좀 숭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강서구문의 사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구려에 있는 벽화 중에 하나거든요. 사신도 중에 이것이 무엇이냐? 현무라는 것을 그린 겁니다. 이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신도라는 게 무엇이냐? 네 명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신이냐? 동서남북. 네 방위를 다스리는 신을 사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좌청룡 우백호.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처럼 현무라는 신이 있어요. 좌청룡 우백호. 그다음에 남쪽에는 주자기, 북쪽에는 현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림 잘 보시면요. 이 가운데 보이는 거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거북의 등껍질입니다. 거북이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긴 동물은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그래서 거북의 등껍질에 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뱀이 좀 결합된 것이에요. 이거 현무입니다. 북쪽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자, 그럼 이 신 어느와 어떤 종교와 관련되느냐? 도교와 관련된 겁니다. 사신도 나오면 도교예요. 도교요. 아시겠죠? 좌청룡, 우백호, 남쪽에 주작, 현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화유산인데요. 백제, 금동, 대양로입니다. 자, 이 사진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은요. 이쪽에 보시면 모양이 반으로 좀 나눠서 보세요. 이 위쪽 부분 있잖아요. 위쪽 부분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산 속에요, 각종 동물도 나타나 있고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도 있습니다. 마치 신선처럼요. 그리고 이 산의 꼭대기에 무엇이 있느냐? 봉황이 있습니다. 이 복례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교에 상징하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 도교적인 영향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요, 밑에 부분 잘 보시면요, 꽃처럼 생겼죠. 실제 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연꽃이에요. 연꽃은 뭐랑 관련되죠? 연꽃은 불교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 백제금동대학로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함께 볼 수 있는 거네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있는 부분은요, 이게 무엇이냐? 용이에요. 용. 용의 발입니다. 용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용이 발이 이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용의 입입니다. 용이 연꽃을 물고 있고 그 위에 복례산 같은 산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새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어떠세요? 이게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냐면 금속이에요. 금속. 그러면 얼마나 백제의 금속 기술이 뛰어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 백제금동대학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심화해도 될까요? 심화하시면 백제금동대학로가 발견된 지역. 자, 백제는 수도가 세 군데였습니다. 한성이 있었고 웅진이 있었고 사비가 있었습니다. 웅진은 공주고 그 다음에 사비는 지금의 부여지역이죠. 그 중에 이 백제금동대학로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부여에서 발견됩니다. 사비에서 발견돼요. 그걸 그렇게 문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백제금동대학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금동대학로가 나왔다. 다음 사신도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와 관련된 종교는 뭘까요? 공통적으로 관련된 종교는?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은요? 도교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지금 댓글들 많이 이제 부여요, 사비여라고 올려주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과 좀 약간 10초, 20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입니다. 삼국은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노력했었는데요.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고구려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치했었죠. 대학 설치 있었고요.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했었습니다. 이 경당에서는 학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고구려는 무예를 숭상했었죠. 그래서 부술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백제의 정확한 학교명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경 박사를 두었던 것을 통해서 유교를 가르쳤구나 가능하고요. 신라 임신서기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년의 맹세한 내용을 서약한 내용을 돌에 기록한 겁니다.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서 한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 역사책입니다. 고구려의 역사책들이 있었고 백제, 신라 있는데요. 현재 모두 전해지지 않거든요.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문화사 부분 할 때 자꾸 강조하는 건데 외우려고 하면 역사가 싫어져요. 오경 박사가 뭐냐고요? 그 유교 경전들 있잖아요. 그런 경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경 박사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